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야, 여기는 대한노인의 대전 서구지회 유한봉 노인대학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한봉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예전에 근무했던 전무가 무슨 전무였었죠? 예? 전무가 아니고 돈을 찍어내는 그 젊었을 때 조평사에서 35년을 근속했고 그 후에 35년을 갖다가 젊은 나이에 그렇습니다. 야, 그게 그럼 퇴임한 지가 한 10수년이 됐죠. 야, 아니 그 젊은 분이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 후에는 노인복지 쪽에서 노인복지관, 뭐 국민연공단, 한국노인력개발원 이런 등등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 유한봉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저는 늘 선배 시민으로 생각하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 노인도 있고 신 노인도 있는데 선배 노인이면 뭡니까?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노인이 1000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1000만 명이 되는데 고령 사회가 됐죠. 노인들의 기존 개념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렇게 부양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노인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우리가 헌 노인이라는 개념이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자기 앞갈머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밥 한 끼 살 정도 되는 그런 앞갈머리를 하는 분을 신노인이라고 합니다. 신노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 시대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민주국가,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이 정신이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이 됐고 6대 강국이 됐더라고. 그죠. 국민소득이 지금 일본을 앞질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의식 수준에서 아직 못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이제 지금 노인들의 특색이 뭐냐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서 6.25를 한국 전쟁을 겪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 형제들이 7, 8명 됐을 때는 젖도 골았어요. 젖도 충분히 먹었어요. 엄마들이 젖도 안 나왔지만 형제들 뺏어먹느라고 젖배도 골고 밥배도 골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가면 미군이 지원해준 옥수수죽을 먹었습니다. 강냉이죽이라고 있죠. 그 강냉이 세대, 고무신 세대, 그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서 고학해서 공부해가지고 공돌이 공순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이 나라를 개척하고 이 나라를 살려서 지금 이만한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뼈대를 이룬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세대인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는데 자식들한테 효도를 못 받는 세대가 됐어요.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그걸 낀 세대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셔서 고생하셔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공로는 있는데 노후에 한국의 노인들이 또 가장 어려운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 어른들의 세대가 자살률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낙심을 빨리 하게 되고 뭔가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결핍.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고독감이 오거든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차가 지나갈 때 보니까 고독사 잘 치워드린다는 글을 쓴 차가 있더라고. 근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만요. 고독사가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청에서 주로 이제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처리하실 분이 없다. 그럼 구청에서 국비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을 장례식 치를 때 장례식이 없이 바로 화상을 하거든요. 그걸 고들직자를 써서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례식이 일본에서는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가 우리나라도 최근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 신노인 정도 되는 분들이 이 노인대학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물론 이제 선배 시민까지 가면 다 좋겠는데 이분들에게 주로 강의되는 내용들이 뭐 이제
이분들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자꾸 예. 오신다고 하는데 예. 여기 분들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하신 분들이 분도 있고,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여기 어떤 정책적으로 예. 이분들에게 예. 뭐를 심어준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은 이제 노인대학에서 주로 하는 과목들이 뭐 노래자랑, 노래 부르기라든가 웃음 치료라든가 주로 그냥 교양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헛노인이 아니고 신노인 시대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 네. 그걸 위해서 우리 선배 시민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지 못하고서 어르신이 되신 분들이거든 대부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연장자로서 민족의 장로로서 선배 시민 교육을 받고 선배 시민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 노인대학을 이제 등록을 했으면 예. 뭐 어떻게 한 학기만 있는 거예요? 한 1년을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이제 졸업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졸업해도 또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계속 재학생이 되는 계속 거예요? 재학생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 이야. 그래서 5년, 10년을 그러면 다시 있어요. 뭘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예, 무료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젊어 보이는 60대가 많잖아요. 60대가 사실 거의 없고 예. 70대 중후반 80대 초까지가 주력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 60대까지는 현역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직장에서 은퇴를 했더라도 제2의 제3의 직업을 찾아서 60대는 대부분 경제적 활동하는 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70대 이상.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떤 추가시키고자 하면은 어떤 것을 도와줍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들의 노후 준비가 안 된 걸 감안해서 그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 종류도 한 100가지가 넘는데 그런 다양한 종류 속에 봉사 가까운 것도 있고 시장형, 공공형 여러 가지 공익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취업을 하면 최소 3, 40만 원에서 200만 원 넘는 종류까지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아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종이 200만 있어요? 원 넘는 직종도 있습니다. 200만 원 넘는 그 연세에 전문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 갈수록 이제 직종 전문직으로 갈수록 그런 직종도 정부에서 개발해 놓고서 노인에 오시면은 일자리 상담 담당 전담 직원이 있어요. 코치를 받아서 나한테 적합한 곳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경제적 활동을 하시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여가 활동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은퇴 후 시간이 많은데 많죠. 옛날엔 80세 시절에는 8만 시간이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지금 100세 시대는 16만 시간이 남습니다. 배로. 은퇴를 하시면은 은퇴자는 특색이 뭐냐면 권력이 떨어집니다. 남자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명함에서 나옵니다. 명함에서. 명함인 그 사람의 사회적 포지션과 여러 가지 경제적 능력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은퇴를 하면 명함이 없어집니다. 명함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은행에서 홀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만 크게 유한봉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리고 딱 돌리면 뒤에 전화번호만 있더라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요즘은 명함이 없으면 서로 소통하기 어려우니까 SNS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부들도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네. 그래야 이제 소통의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SNS로.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하고 소외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외로워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유튜브 만들기 한번 강의를 했잖아요. 야, 근데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인도 많고. 악기 잘 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브 하는 이 세대들이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거든요. 그걸 몰라서. 근데 오히려 젊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요.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어서 이분들은 되겠다. 왜냐면 자기 잘하는 걸 계속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유한봉 학장님도 그걸 하면 되는데 오늘 방송한 이거를 이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올려서 학장부터 돈 버는 걸 보여줘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왜냐하면
취미 생활도 되고 시대에 내가 좀 맞춰가는 거잖아요. 뒤떨어진 이건보다 맞춰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것만 봐도 아니 고독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그래. 아니 내가 살아온 잔체가 전체가 콘텐츠인데 아까도 여기 일하는 직원은 그러잖아요. 뭐를 올려요?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출퇴근하는 것도 다 콘텐츠다. 왜냐하면 심리가 엿보기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딱 붙으면 수만 명이 막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계좌번호를 올리라고 연락이 와요. 그 뭐냐면 외화가 들어온다 이거야. 외화가. 그게 외화 획득입니다. 그게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노인대학에 유튜브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김홍근 대표님을 초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이 노년층인데 그렇죠. 피동적으로 보기만 하시고 스스로 만들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유한봉 TV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돈 버는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 어른들한테 가지고 있는 각종 콘텐츠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시고 능동적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까 말한 선배 시민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왜 그랄 TV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음 저기 강사로 초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7월달에 이제 윤석희 TV라고. 그분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재미나게 하시는지 치매 몰라요. 예방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강사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기 쓰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몇 권씩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유튜브에 접목을 시키니까 샘이 솟듯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600명이 넘더라고. 이건 뭐냐면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기라는 느낌을 주는 알고리즘이 뜰 때 같이 뜨는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또 교장 선생님 출신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교육감 또 한번 나가서 후보였던 그런 적도 있는 분인데 제가 봐도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노년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델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분도 이 강의를 온다 그러니까 이야 유한봉 대학장 때문에 그런 시니어들이 또 기회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김영태 전 한남대 총장님이 오십니다. 그러시구나. 좋은 경륜에 말씀해 우리 주시고. 윤명현 장로님도 그러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환철 전 총장님도 부를 거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우리 저기 김병구 회장님이 아유 이렇게 총장님들 이렇게 오시냐고 강사로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어른들이 시니어의 진짜 선배 시민의 롤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또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발표하는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시라고 이번 7월 달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배운 것처럼 촬영을 좀 하라 그래서 올리기도 하고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님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올리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짬짬이 또 수익 창출이 되면 맛있는 거 사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대학이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재밌는데 돈 버는 재주가 없었거든요. 김홍근 대표님 덕분에 돈 좀 벌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우리 나이에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게 나오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희망이 없어서도 고독사가 나오고 돈이 없어서도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취미 생활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있죠. 치매가 올 시간이 없어요. 그 세포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서 유한봉 TV도 발전해야 되고 우리 KTN 한국방송도 발전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같이 딱 올려서 윈윈합시다.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 명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선배 시민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세계 시민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배 시민으로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유한봉 무슨 대학? 서구 노인대학. 서구 노인대학. 대학교 치고는 정말 연세 있는 분들이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도 강의를 했고 또 강의 이제 또 하신다 했잖아요. 다음 주 또 CMB 예. 촬영도 있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예. 역시 유한봉 학장님은 여러 곳에 유럽게 하는 그런 유익한 멋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